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 원서 읽기 완벽 가이드 시간입니다. 저는 이 가이드 진행하고 있는 영어 원서 읽기 전문가 이수영이라고 하고요. 요즘 번외편 성격으로 영어 원서 읽기와 관련된 질문과 답변들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히 정독 혹은 가독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읽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고도 또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정독, 가독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물어봤다고 하면은 제가 뭐라고 답할 것 같으세요? 당연히 다독을 해야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것 같죠? 그럴 것 같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렇긴 한데요. 근데 또 이 질문에 이 전제가 조금 오해가 잘못 이렇게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집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정독이냐 다독이냐 여기에서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가 일단은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정독이라고 하면은요 뭐 중고등학교 때 학교 시간에 영어 시간에 진행되는 어떤 수업 진행 방식, 그러니까 뭐 지시문을 교과서를 이렇게 읽고 거기 나와 있는 어휘, 뭐 표현 막 다 분석하고 문법적인 거 설명하고 설명을 하나하나씩 하면서 한 문장 한 문장 말 그대로 막 강독하는 이것을 우리가 인식상으로 정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독은 의미가 명확하게 들어오지 않더라도 그냥 맥락을 생각하면서 쭉쭉쭉쭉 많이 읽는다. 이거를 인식상으로 다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맥락을 생각하면서 그냥 쭉쭉쭉 많이 읽어야 됩니다 라는 의미에서 정독 대신에 다독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 그 경우에는 맞아요. 그런데요, 그 맥락에서 맞는데 이게 정독의 정의, 다독의 정의가 이 용어 자체가 사실 잘못 쓰고 있어요. 학교에서 하는 방식으로 그 정독이 아닙니다. 자, 일단은요, 학교에서 하는 뭐 하나하나씩 한 문장 막 의미 파악하는데도 막 수십 분씩 쓰고 하는 방식, 이걸 사실은 정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걸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강독? 근데 어쨌든 걔는 정독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정독은 사실 말 그대로 보면요, 뜻을 새겨가면서 그냥 자세히 읽는 것, 그냥 뜻을 잘 충실히 파악하면서 읽는 것을 그걸 정독이라고 하는 거고요. 다독은 말 그대로 많이 읽는 게 그냥 다독이에요. 그래서 정독이 아니라 다독을 해야 된다, 정독 아니야 다독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그 말을 듣고 있으면 굉장히 틀린 말로 들려요. 아니에요. 누구한테 저한테 물어보면은 정독을 지향하면서 다독을 해야 됩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우리가 보통 다독을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맥락에 맞춰서 계속 읽어나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요 맞는 말이기는 해요. 맞는 말. 근데 처음에만 맞는 말이에요. 처음에만 유효해요. 처음에 영어 원설기에 적응할 때에만 유효해요. 이게 처음 영어 원설기를 정말 말 그대로 처음 할 때에는 이게 기존의 습관 때문에 한 문장 한 문장을 막 깊이 있게 꼼꼼히 들여다보려는 어떤 습관이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남아 있어요. 그게 아니라 스피디하게 그냥 빨리빨리 따지려 들지 말고 빨리빨리 넘어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은요, 맞아요. 그게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또 책을 고를 때 그만큼 쉽고 얇은 책, 빨리빨리 쉽게 부담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책을, 빨리 완독할 수 있는 책을 골라라라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죠.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처음에는 맞는 말인데요, 계속 그렇게만 읽어라 하는 것도 틀린 말이에요. 다시 한번, 그거는 틀린 말, 잘못된 말입니다. 대충 맥락만 보면서 읽는 게요, 그게 계속 굳어지잖아요. 그것도 습관이 돼요. 그게 습관이 돼버려가지고 안 좋아요. 자, 장기적으로는요, 이해력의 깊이 역시 깊어지도록 이해력의 깊이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특히 내가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영어 원서를 읽고 있다? 그런 책 같은 경우는 인풋, 읽기 듣기뿐만 아니라 아웃풋, 쓰기 말하기까지 될 정도로 정말 이해력의 깊이가 깊어져야 돼요. 이게 내가 직접 쓰더라도 쓸 수 있다, 내가 직접 말하더라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정도까지 될 정도로 그렇게 이해가 깊이 있게 돼야 되거든요. 당연히 정도 그 이상으로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깊이가 되었을 때가 그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게
계속 그냥 뭐 맥락에 맞춰가지고 쭉쭉쭉쭉 많이 읽다 보면은 이해력이 자동으로 높아진다? 아니에요. 이해력도 높아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책도 마찬가지고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의 책, 뭐 성인들이 읽는 어려운 책들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막 약간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필요에 따라서 맥락에 맞춰가지고 팍팍팍 읽어나가는 네, 그것도 필요하긴 한데 그게 정상이다, 그게 다독이다 라고 해버리면 안 된다고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읽어나가면서 다독을 하면서 이해력을 깊이 있게 하면서 그쵸? 정독을 지향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독이 아니고 다독을 해야 된다? 아닙니다. 정독이랑 다독이랑 뭔가 분리된 다른 개념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어떤 영어 문장을 보더라도 깊이 있게 이해가 되는 정말 뭐 이 문장 깔끔하게 어떤 내용인지 깔끔하게 다 이해가 돼. 정독이 그냥 기본적으로는 될 수 있는 거를 지향은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처음에 한다고 막 바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정독은요, 하고 싶어도 처음엔 안 돼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있어? 100날 읽어, 100번 읽어봐도 이해 안 되는 건 이해 안 돼요. 누군가 옆에서 설명을 해주고 아 이게 이런 부분이라서 이해가 안 가는 거가 이게는 이런 의미야 라고 했을 때 아 그렇구나 라고 그렇게 되지 않는 한은 정독은 사실은요 하고 싶어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다시 한번 정독을 당연히 지향해야 됩니다. 어떤 문장을 보더라도 깔끔하게 완벽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거를 지향을 해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그게 되지 않으니까 다독을 통해서 그 상태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독을 지향하면서 다독을 해야 된다. 그것이 제대로 된 설명이에요. 정독을 지향하면서 다독을 한다. 사실 이게 굉장히 간단한 얘기지만 정말 그만큼 제대로 된 개념을 잡는 것이 중요해요. 또 개인적으로 저는요, 정독을 굉장히 강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럴 만한 이유와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벌써 한 15년 전에 엄청 옛날부터 영어 원서 읽기 한번 해보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해리포터 가지고 막 이렇게 해보시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제가 앞에서도 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라고 해리포터 읽으라고 한 게. 근데 이게 아이들한테 이 영어 원서를 읽히시는 어머님들이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아이는요 영어 원서 정말 잘 읽어요. 해리포터도 읽고 막 다 이해한다고 하네요. 막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만나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대화를 해봤는데 이 아이가 해리포터를 막 다 읽었대요. 근데 실제로 읽은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영화를 봤으니까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냥 이런 내용이겠지라고 해가지고 그냥 대충 혼자 대충 읽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제가 그때 아차 싶었어요. 그러면서 아 이게 뭔가 잘못됐는데 이게 뭔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아 수준이 정말 중요하고 책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경험을 쌓으면서 논리가 발전하게 되었거든요.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약간 정독을 더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EBS에서 제가 동영상 강의를 국내 최초로 영어 원서 읽기에 관련된 동영상 강의를 만든 것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독은요 하고 싶어도 누가 옆에서 설명해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뭐냐면요, 누군가 영어 원서 읽기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 옆에서 그냥 계속 설명해 주는 거야. 자, 영어 관점을 이렇게 주입시키는 거야. 영어 문장을 받을 땐 이렇게 주입해야 돼. 봐봐. 요 문장도 이렇지. 요 문장도 이렇지. 요 문장도 이렇지. 계속 주입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막 그런 방식으로 읽게 되거든요. 한마디로 정독을 유도하면서 다독을 강제시킬 때 효과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EBS에서 강의도 만들게 되고 이거에 대한 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를 정말 말 그대로 정독으로 다독을 강제시켜야 되겠구나라고 싶어가지고 뭐 EBS에서도 아예 그게 브랜드화 돼가지고 원목다리 브랜드가 됐고 또 EBS에서 만나게 된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아예 빠져나와가지고 영서당이라는 사이트를 또 이렇게 제 강사로 참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뭐 영서당 이런 데서는요 뭐 수업 목적으로 뭐 내신 대비용으로도 영어 원서를 활용하는 강의들도 물론 있긴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지향점 자체는 정독을 기반으로 다독하게 만들어준다라는 어떤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포인트는 이런 부분들을 정말 개념을 잘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문장 단위로 뭐 하나하나 옆에서 잔소리를 하는 뭐 강의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또 착각하시는 게 그럼 학교 강독 수업처럼 한 문장 설명하는데 몇십 분씩 드리고 막 이렇게 근데 그렇게는 절대 안 해요. 그게 아니라 좌에서 우로 한 번에 빠른 리딩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 관점을 주입시켜주는 어떤 강의를 저는 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유료 강의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지만 무료 강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거는 매일매일 영어 소원 365라고, 이것도 EBS에서 만든 건데 이거 막 조회수 막 300만, 500만까지 막 찍었던 건데, 이거 제가 그 다음부터는 막 귀찮아서 조회수 안 세봤어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시고 굉장히 뭐 열광하셨던 강의라서, 혹시라도 못 보신 분이 있다라면 어떤 식으로 어떤 관점으로 설명하는지에 대해서도 그 무료 강의니까 한번 보시면은 좀 와닿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보시면은 제가 어렸을 때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어가지고 저랑 동일 인물이긴 한데 조금 미묘하게 다르긴 할 겁니다. 어쨌든 제가 링크 한번 밑에 달아놔 볼게요. 한번 그런 부분도 보시고, 유료 강의 같은 경우도 실제로 굉장히 뭐 반응들이 좋아요. 그리고 사실 유료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어떤 후기를 읽는 게 저희 약간 뭐랄까 삶의 낚시랄까요? 어떤 큰 보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또 요 시리즈 자체가 영서당에서 굉장히 제작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만들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영서당 홍보도 많이 하고 싶은데 영서당 측에서 오히려 막 홍보하지 마시라고 막 하고 있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으로 강의를 왜 만들고 있는지 다 연관된 얘기라서 오늘 정독에 대한 얘기가 나온 김에 같이 말씀을 뭐 그냥 다 분명하게 드릴게요. 그러니까 정독과 다독과의 관계가 뭐 서로 상반되는 관계가 절대 아닙니다. 정독을 지향하면서 그냥 다독을 통해 가지고 정독을 만드는 것이, 그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인식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정독 혹은 다독 어떤 방식으로 읽어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렸는데요. 그렇죠? 답변 사실 되게 의외의 답변이죠. 선택할 거리가 아닙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지도 않고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자, 정독을 지향하는데 바로 될 수는 없으니까 다독을 통해서 정독을 지향하는 게 영어 원서읽기의 기본적인 방향성이다라는 거 정말 잊지 마시고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영어 원서읽기에 적용시켜 보시려고 하면요,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 다른 영상으로 또 도움되는 내용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